자, 이제 누가 이제 상표 출원을 한 거예요. 이화 그러면 이건 대학교 이름이죠. 뭐 고려대학교 할 때 고려, 뭐 연세, 뭐 서울대학교 서울, 뭐 이런 것들 대학교 명칭을 상표 등록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요거는 이제 축협 어떤 공공기관이죠. 그런 상표를 따라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이스카우트, YMCA 이런 것들을 상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세요? 자, 제가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상표 등록을 했다. 보이스카우트.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 이화대학교 이런 거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야 되는데 왜 등록됐겠어요? 느낌상 뭘까요? 이화대학교 걔네가 직접, 그럼 뭐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이나 뭐 관련돼서 걔네가 직접 했다면 상관없어요. 저같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면 등록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공익적인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3호입니다. 주로 대학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럼 왜 이런 게 뭐냐? 법조문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21호까지 되게 많아 보여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등록 요건이라는 5단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등록 요건이고,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34조. 34조 중에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나름 체크해야 되는 1호부터 5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호 이렇게 돼 있죠?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떤 공공단체나 어떤 법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영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교 명칭이나 이런 애들은 원칙이 교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영리 업무로 봐요. 돈은 겁나 버는데. 그래서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 그렇죠? 공공성이 되게 강한 건데 그러한 표장, 상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명하다. 또 역시 유명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한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명한 것과 여기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 자체에도 자 상품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상품 얘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판례. 그래서 저명한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상품이 상관이 없고요. 이번 1차 때 나왔었습니다. 그럼 아까 근데 대학교 명칭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자 직접 하면 등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조문에도 이게 있어요. 다만 자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 국가 등이 자기, 자 자기라는 말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34조 1항 1호 다목 라목에서 배웠습니다. 국제기구, 유명한 국제기구 IOC나 자기가 신청은 괜찮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외죠, 예외. 자기 이런 것들 예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냥 무조건 등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는 없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을 수도 있구나. 저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저명한 어떤 그런 걸 축협, 그다음에 YMCA, 보이스카우트 유명한 국제 어떤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명칭이에요. 그렇죠? 그 표장이잖아요. 상표. 그렇죠? 그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대학교 명칭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원래 등록받을 수 없는데 다만 자기가 걔네 기관이 직접 자기가 쓰려고 그런 거는 공익적으로 문제되지도 않고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받기가 어렵죠. 예외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애들은 등록을 원래 하긴 했는데 좀 이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 있죠. 상표를. 이전을 함부로 못해요. 이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표들은. 왜 그럴까요? 자, 아무나 등록받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화대학교라는 명칭이 제가 갖고 싶어요. 이화대학교라는 거, 제가 이화대학교 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화대학교라는 상표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등록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화대학교 총장이나 뭐 제가 좀 많이 알아, 돈이 많아서. 그러면 걔네들한테 상표 등록하고 나한테 그냥 양도해. 돈 겁나 줄게. 그러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법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서 그냥 내가 출원해서 등록하면 되지. 이렇게 괜히 약간 잔머리 굴려서 이게 쑥 옆으로 뒷골 이렇게
뒷문으로 해서 등록받아 놓고 딱 빼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상표 등이 좀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전을 함부로 못하게 제한을 둡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표법, 뭐 특허법에서 다루는 상표권, 뭐 특허권 이런 애들은 지식재산권, 재산이잖아요. 하지만 재산이니까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익성이 강한 것들은 등록도 받기 어렵지만 등록상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다 실무와 관련이 있고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고객이 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개인한테 누구 넘긴데 총장한테 상표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특정한 뭐 요건이 있거나 뭐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되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거에서 아 이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아 이게 34조 1항 3호구나. 자, 그 다음에 4호입니다. 4호. 자, 4호는 되게 딱 여기 상표가 문제되는 상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뭐 이상한 단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뱃놈, 그 다음에 큐마크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합격 인증하는 거, 큐마크. 그 다음에 누드 교과서. 이런 게 문제된 겁니다. 4호에서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4호의 경우에는 법조문을 볼까요? 상표 그 자체. 상표만 보고요. 상품에 상관없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선량, 풍속,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제 따서 쓰면 공소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거,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시키지 말아라. 되게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뭐예요? 딱 봐도 욕 같은 거 상표 등록, 뭐 fuck you 뭐 이런 거를, fuck 뭐 이런 거를 상표 등록 안 돼요. 외국어래도. 이런 거 뭐 웬만하면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개나리 뭐 이런 거. 그런 욕 같은 거 상표 등록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엄격하게 봐요. 되게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나리, 십장생 이런 욕 같은 거. 십장생이 욕은 아니지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표 등록이 안 되고요. 게다가 이런 범죄 용어 같거나 좀 나쁜 단어들 이것 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일했던 분하고 했을 때 떡도둑 이것도 상표 등록이 안 될 뻔했어요. 떡도둑 도둑이 들어갔다고. 나중에 등록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판례에서 문제되는데 뱃놈 이거 약간 놈 들어갔잖아요. 뭐 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뱃놈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단어다라고 해서 이거는 상표 등록이 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큐마크 이런 것들은 좀 공소양속에서 일반적으로 등록시키지 말아라 해서 이건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애매하죠. 이거는 이제 교과서 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 이게 34조 1항 4호 공소양속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뭐 누드 뭐 이렇게 어떻게? 자, 요거는 이제 누드라는 느낌이 뭐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다 까발려서 이거를 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게 꼭 막 저속하고 성적인 그런 거와 좀 가깝지 않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됐어요. 등록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누드 김밥 이런 것들. 그런 건 상표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또 애매한 게 그래서 마약 김밥 이런 건 등록이 될까요? 마약 누드 김밥이 한번 등록될 수 있는데 마약 김밥은 등록이 안 됩니다. 마약 의자는 되는데 마약 뭐 베개.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김밥에 마치 마약이 사용되는 것처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의자하고 마약은 별로 관련 없잖아요. 의자에다가 마약을 뭐 쑤셔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등록된 걸 보면 마약
김밥 이런 건 등록이 안 되는데 마약 베개 이런 거는 등록이 됩니다. 그것들. 34조 1항 4호는 어떤 거? 공소양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34조 1항 4호가 그래도 좀 시험 문제에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뭐 사기꾼, 뭐 fuck, 뭐 욕, 이런 십장생, 뭐 이런 게 욕이 나올까요? 시험 문제? 그런 건 안 나오고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59페이지 보세요. 자, 무슨 너무 당연한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실제로. 자, 거기 캐릭터에 여기 적용돼 있죠. 59페이지에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에서 저작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 동그라미 치시고 저작권, 캐릭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왔었던 적이 많고요. 그럴 때 사후가 문제될 수 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인이 출원한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상표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거기 판례는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표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3번 등록한 행위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한 3번 있죠.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34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웃긴 게 지금 언급드린 것들 있잖아요. 결론은 4호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논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적으로. 결론은 너무 쉬워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어떤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판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쉬운데 그런 논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4호. 자, 1, 2, 3, 4, 5까지 조금 쭉 봤는데 어떤 거예요? 좀 공적인 게 강하죠? 공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5호까지 좀 보면 자, 5호는 딱 봐도 벌써 공적인 게 보입니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정부가 개최하거나 하면서 쭉 눈으로 보면 되게 길어요. 뭐 박람회 어쩌고저쩌고 해서 박람회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의 정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최하는 박람회 하여튼 뭐 물불 안 가리고 하여튼 뭐 박람회만 하면 돼요. 뭐 승인을 받든 뭘 하든 개최하든 박람회에서 자 박람회에서 쓰는 상패 또는 상장 또 박람회 이름 같은 게 포장인데 그것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거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대전 엑스포 이런 거를 내가 엑스포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엑스포를 넣고 싶어요. 대전 엑스포. 그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표장이 있는 이라고 있죠. 동일 유사한 표장이 어떻게 해요? 있는이라고. 동일 그냥 유사한 표장이 아니고요.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아주 작게 표시해도 부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기적이어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막 상표 내 상표를 이따만하게 크게 놓고 밑에다가 뭐 대전 엑스포 작게 써도 여기에 걸려요. 거기에 쓰면 안 된다. 공익성이 강하잖아요. 네가 뭔데 뭐 대전 엑스포 이런 거 왜 써? 작게 써도 안 돼. 그걸 상표 등록 받을 수 없어 이겁니다. 5호에 걸립니다. 5호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만 그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서 수상을 한 자가 그 박람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진대 엑스포에서 뭐 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상한 자가 수상을 해야 돼요.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상표 사용을 하는 경우, 즉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 다른 상품도 아니고 유사한 상품도 아니고 그 수상한 상품, 내가 실제로 수상한 상품, 특별하게.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경우. 자, 요거 있는이랑 좀 비슷한 건데, 자, 오케이. 너 상 쓰면 원래 안 되는데, 너 거기서 상도 받고 그랬어? 그거 되게 자랑스러워? 오케이. 그럼 상표 등록 시켜줄게. 대신 상표를 조그맣게 써. 일부로써. 대전 엑스포는 이따만하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쓰려는 상표를 주요 부분으로 쓰고, 엑스포라든지 그런 박람회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명칭, 표장 이런 거는 일부로서만 쓴다면, 오케이. 등록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죠. 박람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
일부로서만 쓰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요건에선 예외가 된다. 그래서 박람회가 좀 관련된 거죠. 박람회. 여기 상표법에는 박람회가 2번 나와요. 상표법에는 박람회가. 근데 뭐 시험에 이렇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박람회와 관련해서 또 47조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 시의 특례, 박람회와 관련해서. 그건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박람회 옆에다가 47조 출원 시의 특례. 그래서 박람회는 딱 2번 나옵니다. 상표법상 규정에 보면. 그래서 이 2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 뭐 2차에서 나올 건 거의 없고요. 1차에서도 뭐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지문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대신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뭐 되게 유명한 뭐 판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건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외가 있고, 그렇죠? 이런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는 특징만 잘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틀리시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오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기할 것도 많지 않고 요건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건 있지만 아셨죠? 1호부터 5호 공익적이 좀 강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냥 가볍게 우리 마시러 왔습니다. 계속 얘기하자. 자, 그 정도만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6호부터 중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